이것 하나 모르고 지나치시면 당신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아까운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당신의 건강입니다. 병원이 당신에게 먼저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 생명의 마지막 경고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환자 10명 중 8명이 결국 쓰러지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이유 단 하나. 바로 몸이 필사적으로 보낸 이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5년간 수술대 위에서 수천 명의 뇌혈관과 직접 마주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을 지켜본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오늘 단 10분 당신과 당신 가족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3가지 결정적 생명신호와 병원 안 가고도 뇌혈관을 젊게 만드는 평생 건강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돈 안 드는 최고의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메스를 잡고 수많은 뇌혈관 환자분들이 생명을 다뤄온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깊은 한숨과 후회입니다. 안타깝게도 뇌혈관 질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제게도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8년 전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시던 제 둘째 형님께서 68의 나이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거르지 않으셨고 혈압약 한 알 드시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다녀오신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말씀이 어눌해지시는 겁니다. 괜찮다, 좀 쉬면 될 거다 하셨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엔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검사를 진행하니 이미 뇌혈관이 90% 이상이 막혀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쓰러지시기 몇 달 전부터 가끔씩 손이 저리고 순간적으로 말이 헛나오는 증상이 몇 번 있었다고요. 하지만 형님은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겁니다. 한순간의 방심,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형님은 반신불수가 되셨고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의사로서 또 동생으로서 깊은 자책감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돌봐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병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뇌혈관이라는 것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과 같아서 20년, 30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서서히 녹슬고 약해지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의학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내 부모님, 내 가족이 보내는 작은 몸의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래, 피곤해서 잠깐 그런 거야 하며 무심코 지나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알아차리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관리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절박한 마지막 경고. 신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바로 이 신호들을 설마 하고 무시하셨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신호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생전 처음 경험하는 벼락 두통입니다. 원장님, 정말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제 환자였던 박민준 62세 가명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평소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분이셨는데 가족 모임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이러다 말겠지,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고 1시간 정도를 참으셨는데 결국 구토까지 시작되자 사모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어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에서 출혈이 시작되어 뇌를 압박하는 지즈마카 출혈 초기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혹은 그날 밤 그냥 주무셨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벼락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내 인생 최악의 두통,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두통이 발생하면 절대 진통제 몇 알로 넘기려 하시거나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망설이지 말고 119에 연락하시거나 주변이 도움을 받아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고 뇌세포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안 돼도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이 한쪽에만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힘 빠짐과 어눌한 말투입니다. 최지은 69세 가명 어르신은 멀리 사는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오늘따라 웃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 그리고 자꾸 같은 말을 더듬네. 하고 이상한 낌새를 먼저 알아챘다고 합니다. 정작 어르신 본인은 약간 피곤하다고만 느끼셨지 심각성을 모르셨던 거죠. 손녀의 성화에 못 이겨 아드님께 연락했고 아드님께서 급히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70% 이상이 좁아져 있었고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뇌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거나 물건을 들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다거나 발음이 평소와 다르게 어눌해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은 뇌졸중이 매우 특징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오른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면 뇌에 왼쪽이면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몇 분 혹은 몇십 분 만에 괜찮아졌다고 해서 이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약 1015%는 3개월 이내에 그리고 무려 30%는 1년 이내에 심각한 뇌졸중으로 진행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치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작은 전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주 잠깐이라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찾아오는 시야 이상입니다. 평생 그림 그리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던 이현우 71세 가명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캠퍼스의 절반이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어지럼증도 살짝 동반되었고요. 며칠 전부터 새로 처방받은 혈압약 때문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 과거 제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기억해내고는 혹시 뇌 문제일 수 있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뒤쪽 부분 후두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발생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시야의 한쪽 부분이 가려지는 증상은 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뇌혈관 이상, 특히 뇌 뒤쪽 혈관의 문제를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안과부터 찾으시는데 만약 두통이나 어지럼증, 팔다리 저림 등이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신경외과나 뇌졸중 전문 병원을 먼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시야 이상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시력 장애나 더 큰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노안이 심해졌나 하고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신호, 벼락두통, 한쪽 마비와 어눌한 말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 이것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이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무서운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뇌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돈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이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에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숨이 살짝 찰 정도의 걷기입니다. 원장님,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걷는 건 힘든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관절 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걷기는 등산처럼 격렬한 것이 아닙니다. 평지를 가볍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약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김철수 75세 가명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것이 바로 매일 식후 30분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몸이 가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탄력이 생기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꾸준한 걷기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처음부터 30분을 채우기 어렵다면 10분, 1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혈관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름지고 짜고 단 음식들은 혈관벽에 기름때를 끼게 하고 염증을 유발해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 찌꺼기가 쌓여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이영희 68세 가명 어르신은 평소 국이나 찌개 없이는 식사를 못하실 정도로 짠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결국 고혈압과 함께 초기 동맥경화 진단을 받으셨죠. 식단 상담을 통해 가장 먼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 대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밥맛이 없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2달 뒤부터는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붓던 얼굴도 괜찮아졌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먼저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량의 2배가 넘습니다. 국물 음식은 밥만 드시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대신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접시 이상 충분히 섭취하고 등푸른 생선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챙겨 드십시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도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밤 십시침 7시간 이상이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특히 뇌 건강에 있어서 수면은 낮 동안 쌓인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이런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해져 깊은 수면을 취하기 좋습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차, 그리고 음주는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최소한의 용량으로 단기간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는 등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어떤가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이 뇌혈관을 10년, 20년 더 젊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리 없는 저격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뇌 건강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은데 혹은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검사까지 받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뇌졸중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본인이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분들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 환자였던 윤석현 58세 가명씨는 매년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만 받아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뇌로 가는 주요 혈관 중 하나가 거의 막혀있는 심각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윤석현 씨는 몇 년 전부터 가끔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릿한 느낌이 있었지만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몇 년 전부터 뇌 MRI나 MRA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포함된 뇌 CT 검사만으로는 초기 뇌혈관의 미세한 변화나 작은 뇌경색 혹은 아직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 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뇌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뇌 MRI자 기공명 영상화내 MRA자 기공명 혈관 조영술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는 뇌 조직 자체의 구조적인 이상을 자세히 볼 수 있고 MRA는 뇌혈관의 모양, 막힌 곳이나 좁아진 곳 혹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뇌 검진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 성인이라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이나 평소 흡연이나 과음을 하시는 분들도 뇌혈관 건강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가족력 또한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며 평소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도 뇌 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주기는 개인의 위험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이 없는 50세 이상이라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이 있다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검사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겪게 될 삶의 질 저하를 생각한다면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닙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현명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내 뇌혈관 나이를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가까운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검사가 여러분이 빛나는 노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혈관이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 3가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생전 처음 겪는 벼락 두통. 두 번째, 몸 한쪽에 갑자기 나타나는 힘 빠짐과 어눌한 말투. 그리고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 이 3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뇌혈관을 살리는 평생 건강 습관 3가지도 잊지 않으셨죠? 첫째, 하루 30분 숨이 살짝 찰 정도의 걷기. 둘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건강한 식습관. 셋째, 밤 십시지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 이 3가지는 돈 안 들이고도 여러분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뇌 건강검진, 특히 MRI와 MRA 검사를 통해 뇌 혈관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그저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건강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며 지금도 건강하게 진료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볍게 걷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며 밤에는 숙면을 취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10분 더 걷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 식탁에 등푸른 생선 한 조각을 올리는 것일까요? 혹은 자기 전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건강한 100세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오늘부터 내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서 스스로와 굳은 약속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건강한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건강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뇌세포를 깨우는 하루 5분 초간단 비법 이라는 주제로 더욱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